정순이가 엄마라 믿고 살았는데요. 누군가의 입에서 내 진짜 엄마는 따로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 순간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지은호는 여전히 뺑소니 사건의 여파 속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비밀의 서막이 되었는데요. 은호는 자신이 막아선 차 안에서 고성희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호는 고성희의 혼잣말, 저 아이네 딸이야라는 고백은 알지 못했지요. 그 시각, 지강호는 복지관에서 얻은 기록을 손에 꼭 쥔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누나라고 믿었던 지은호가 사실은 혈연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단순히 남매가 아니라는 문제를 넘어 자신이 살아온 모든 기억을 부정하는 듯한 충격이었는데요. 지강호는 술 기운에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난 뭐였냐, 내가 지켜온 가족은 뭐였냐고. 그 말이 쓸쓸히 흩어질 때마다 그에게는 분노와 허무가 교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정순이의 얼굴을 보며 순간 멈칫했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하게 맞아주던 정순이의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거든요. 은호는 무심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아파요? 정순이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죠. 괜찮다, 은호야.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 은호는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정순이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뼛속까지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엄마가 말해주리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정순이는 혼자 방에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들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다음 날 지강호는 은호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누나, 아니 은호야. 너도 알았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호는 당황했죠. 뭘 말하는 거야? 지강호는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남매 아니란 거, 너 알고 있었냐고. 은호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런 게 있을 리 없어. 하지만 지강호의 눈빛은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알고도 숨겼다면 난 용서 안 해. 그리고 뒤돌아 서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버팀목이었던 남매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한편 이지혁은 은호를 향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뺑소니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면서 고성희와 박성재가 이 일에 어떤 방식으로든 얽혀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거든요. 그러나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만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혹시 최근에 낯선 연락 받지 않았어? 블랙박스 파일 같은 거. 은호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받았어. 근데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어. 지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파일, 성재 쪽에서 흘러나온 걸 수도 있어. 너를 지켜주려는 척하면서 사실은 뭔가를 쥐고 있을지도 몰라. 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 무렵 박성재는 은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늘 그렇듯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은호 씨, 요즘 많이 힘들죠? 내가 곁에 있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호는 성재의 말에서 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건네는 다정함이 위로인지 혹은 또 다른 계산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성재는 이어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떤 진실은 드러내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은호 씨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보호의 언어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불안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다들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걸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큰 게 있는 건가? 고성이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은호의 얼굴이었죠. 내 딸인데 왜 이렇게 멀리 있어야 하지? 그녀는 손가락을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근데 그 순간 나를 받아줄까? 고성이는 여러 번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끊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은호가 알게 되면 세상이 무너질 거야. 그래도 언젠가는 말해야지. 정순이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와 강호 앞에서는 평범한 엄마였지만 밤마다 혼자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내가 나를 원망하게 될까봐 무섭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 지금까지 지켜온 가족이 과연 진실을 덮을 만큼 가치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지강호는 분노 속에 점점 은호와 거리를 두고, 은호는 두 남자 지역과 성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지고, 정순이와 고성이는 각자의 죄책감과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에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 출생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오후 3시 강변 다리 밑으로 나와라. 보낸 이는 이름이 없는 계정이었고 첨부된 사진은 오래된 병원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진실을 마주하면 지금까지 믿어온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지강호의 방. 그의 책상 위에는 복지관에서 받은 복사본과 함께 누군가 남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지강호 씨, 진짜 비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쪽지의 글씨는 낯설었지만 묘하게도 어디선가 본 듯한 필적이었습니다. 지강호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 더 큰 판일지도 모른다.